네, 개장까지 2시간여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투자의 핵심적인 이슈들 정조준해 볼 텐데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 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럼 체크리스트 그렇죠. 하나씩 예.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근데 물가를 자극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또 이 나라가 또 요소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작년에 한바탕 또 이슈가 있었죠. 계속된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로 인해서 조금 뭐 물가도 그렇고 관련 최근에 시장이 워낙 또 매기가 없다 보니까 일부 테마에 또 들썩들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자극이 될까요? 네, 뭐 우리가 증권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테마주들은 삼성전자 같은 테마주랑은 다르죠. 네. 지금 엔비디아 테마주라고 나오는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뭐 2차 전지를 옹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이것조차도 굉장히 뻥튀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약간 실체가 있는 테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테마주는 정말 약간 실체가 좀 불확실한데 그냥 뭔가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는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네. 똑같이 발음은 똑같은데도 의미가 다른데 지금 약간 이 요소수 테마주는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마주라던가 뭐 테슬라 2차 전지 테마주가 약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주도주라고 하죠. 네. 주도주들이 이제 흔들리니까 빈틈을 노려가지고 시가총액이 작거나 혹은 실체가 약간 정확지 않은 것들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막 가는 수익률 게임의 그런 현장, 그런 것에 조금 더 가깝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거나 뭐 아까 말한 뭐 이 주도주를 해야지 옳은 투자고 이런 뭐 단기 테마성 투기성 테마주는 뭐 개인이 따라가면은 뭐가 안 되고, 사실 옳은 투자 틀린 투자는 없거든요. 자신이 돈을 많이 버는 투자면 옳은 투자인 거고, 자기가 돈을 잃는 투자면 나쁜 투자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뭐 이게 나쁜 투자다, 좋은 투자다라고 제가 무슨 솔로몬도 아니고 그걸 판단할 저기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수익을 충분히 내고 계신 분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숨은 고수들도 많아요. 뭐 그로 인해 가지고 괜히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뭐 피해를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자기가 맞는 그 지역에 들어가시죠. 자기가 이미 그 던전에 들어가면 자기가 피해를 볼 것 같다고 하면은 안 들어가시는 이성적인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주 좋은 기회들이죠. 이런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그렇죠. 뉴스가 이 체크리스트를 보는 이유가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주목해서 뭐 이 뉴스에 따라서 엄청나게 또 그러니까 여기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뉴스는 중국이 더 옥죄다는 어떤 결정적인 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주 들썩들썩이겠죠. 네. 그러다가 또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는 뭐 문제가 없고 대비가 잘 돼 있다가 하면 또 떨어지고, 그런 뉴스 플로우에 민감하게 대응하시면서 아주 매매에도 자신 있으신 분에게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게 최고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렇죠. 각 나라에서 나오는 말이 다 틀릴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니 그 변동성을 먹이로 움직이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주도주가 죽고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것을 이론적으로 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지나가자고 그냥 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시장에서 주도주의 알고리즘하고 이 지금 진짜 산업의 메커니즘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알고 지나가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 비료용 요소 쪽이 있고, 우리가 막 경유차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쪽 산업용 요소 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용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조비, 누보, 효성, OMB, 남해왕, 미래생명자원, 경농 이런 비료주들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료의 원료가 요소다 보니 그 중국이 요소를 옥죄다고 해서 이 비료용 요소로 비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급등을 했는데, 비료용 요소가 올해 1월에서 7월 중동 수입 비중이 5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동에서 비료용 요소를 수입하는 비중이 네네. 중국을 압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예. 사실 이 요소 관련해 가지고 비료주들이 뜨는 것은 굉장히 약간 그 아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테마주에 편승하는 게 크다.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중국산 요소인데 아까 차량용 요소는 수입 비중이 89.3입니다. 네네. 차량이 중국이 문제군요. 예. 완전히 다르죠. 비료용 요소는 중동 쪽이 큰데 네. 이 지금 차량용은 중국이 아직도 압도적이에요. 아 근데 제가 하나 네. 또 짚어서 볼 게 요소 자체가 문제가 차량용이 문제라 했잖아요. 중동 쪽 요소로 말씀하셨잖아요. 모로코가 이 인산 칼륨에 대해서 40% 수출이다 보니까 어쩌면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체크한 거고 저기 지금 이 뉴스에서도 집중하는 건 그래 차량용이다. 네. 그러니까 차량용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뭐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움직였나요? 이미 다 움직여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원하시는 분이 여기에 참전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차량용 쪽은 이제 롯데정밀화학과 KG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 있고 아까 비료용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나열한 그 종목들이에요. 네. 근데 이 알고리즘이랑 상관없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량용 쪽이 중국발 뉴스에 더 민감하게 지금 구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상승률은 비료용 쪽이 더 높았다는 거죠. 조비 같은 종목이. 워낙 가벼우니까요. 그러니까 롯데 그냥- 정밀화학보다는 뭐 조비나 그러니까 여기 아까 테마에서 말씀하셨던- 형성되는 그 알고리즘하고 우리가 산업에서 정말 이론적으로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그 알고리즘하고는 전혀 일치될 때도 있지만 그 지금 이거는 뭐 이 이론을 잘한다고 아까 대응에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한 건데 어쨌든 알고 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롯데정밀화학이 이게 유록스를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점유율이 50%입니다. 그리고 KG케미칼은 SO일 주유소에다가 녹스K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차량용 요소수 관련주로 묶여 있다. 근데 뭐 여기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옳은 투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안 옳은 투자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뭐 하나 포인트를 하자면은 그래도 롯데정밀화학처럼 기존의 어떤 사업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 되는 포인트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차량용 요소수가 있어서 네. 중국발 뉴스의 그 부분이 또 올라갈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네네네. 전 누누이 말하지만. 네. 왜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하나가 옳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전제를 까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수익률 게임에 그냥 치중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까 비료용 네. 비료주들이 훨씬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는 게 좋죠. 근데 저는 변동성의 폭이 너무 큰 거는 약간 개인적 성향이 아니어서 롯데 정밀화학이 좋다는 의견으로 이게 도출이 된 거다. 알겠습니다. 차량용이 문제이고 차량용의 실질적인 그 점유율에서는 롯데정밀 우리 뭐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뉴스가 조금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체크해 보자 이렇게 네. 결론이 되겠네요. 네, 게다가 또 더 중요한 부분 더해 주셨지 않습니까? 모로코에서의 인삼용 그거는 공급 또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무상 가능성 제기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합병 비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1,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5. 그런데 이대로 가면은 이게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코스닥에서 너무 많이 떠나간다는 게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게 좋지가 않고 네. 지금 4개나 가거든요. 역사상 최고예요. 코스닥이 나스닥을 처음에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름도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보시면 정말로 안타깝죠.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로 떠나죠. 지금 예를 들어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이 뭐 공매도에 맨날 시달리고 난리 치는데 코스피로 이전하면은 코스피 200엔 절대 못 들어요. 시장의 체급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럼 바로 공매도가 안 걸리거든요. 그런 현실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피를 보는 외국인 기관의 어떤 눈높이 때문에 다 그렇게 옮기니까 승강제가 돼버린 거죠. 프로축구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토양은 계속 약해지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코스닥의 문제인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제 혼자 남은 셀트리온 제약 주주분들 지금 엄청 열받아 계시죠.
왜 우리 빼고 가냐. 근데 어쨌든 나중에 한다고 하니 믿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가격 같아요. 셀트리온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15만 813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6만 7,251원이에요. 이게 누가 설정한 거냐면은 셀트리온에서 1조라는 금액을 지금 설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그 좀 제일 이제 좋다고 도출해서 갖고 왔는데 가격이 66,000원이네요. 그리고 주주총회는 10월 23일이에요. 한 달가량 남았죠. 한 달 이상. 근데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67,251원이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매수 청구권보다 낮아버리면은 그냥 이거 돈 받고 팔면 더 이득인 거죠.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유에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1조라는 가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응해서 서정진 회장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1조라는 걸 넘을 것 같지 않대요. 그리고 요즘에 2차전지 공매도랑 막 전쟁 선포해서 난리치는데 원래 원조가 누굽니까? 서정진 회장 아니에요. 옛날에 공매도랑 전쟁 벌인다고 맞아요. 나 이렇게 하면은 나 뉴욕으로 가버린다고 우리나라에서 지켜달라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에 대한 전쟁할 때부터 그 굉장히 약간 전투적이신 그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번에도 딱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조는 넘을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조를 넘어선다면 나는 플랜 B도 갖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은 또 강성 주주들이니까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서정진 회장님 정말 딱 따르라면 딱 따르잖아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데 혹시나 하는 이런 변수들이 있는 거죠. 계속 10월 23일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이 매수 청구권 가격을 계속 밑돌게 돼버리면은 이제 서정진 회장님의 플랜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잖아요. A 다음이니까. 네. A보다는 안 좋은. 그쵸? 뒤에 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A, B, C, D니까. 좀 그쵸? 어그러지는 일단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주가가 이런 것들을 호재로 받아들여가고 좋아가지고 주식 매수권 청구하지 않고 주주분들이 다 이제 야 서정진 회장님도 오셨고 이제 앞으로 주가도 지금 많이 빠졌고 앞으로 옛날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배를 타고 힘을 합쳐야지 해가지고 아무도 안 빠져나가고 그냥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가결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네. 단계가 뭐냐면은 10월 28일 아주 지금 절묘하거든요. 10월 23일 날 주주총회인데 네. 예. 10월 28일 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램시마 SC, 진펜트라의 FD데이 승인 D데이가 28일입니다. 만약에 23일 날 아무 일 없이 이 합병이 지나간다. 성공이 되고 이 램시마 SC 이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이거는 신약이에요. 신약. 예. 레미케이드를 복제했는데 신약이란 말이에요. FDA에서 신약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 발도장을 딱 찍는 날이거든요. 근데 10월 23일 날 어그러지고 10월 28일 날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모양새가 빠지죠. 10월 23일 날 이게 통과가 제대로 되고 10월 28일 날 만약 이것까지 성공을 하면은 이제 셀트리온은 정말 바닥부터 기어갖고 올라가고 신약 개발 업체로 전 세계 이름을 따고 날리는. 그러면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복귀해가지고 이 성과를 얻어서 와 역시 서정진이다 하면서 또 엄청난 그 송년회를 멋지게 할 수 있는. 아,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이런 근데 상황이겠죠. 10월 23일, 28일 하면 아직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이번 주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가 미칠 영향은 그러면 일단은 크게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요? 네. 뭐 예. 근데 그쵸. 여기서 글쎄요 더 빠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셀트리온 제약은 모르겠는데 네. 혼자 지금 빠져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은 크게 왔다 갔다 할 게 없다 지금. 그쵸? 뭐 이슈가 없죠.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쪽으로 지금 시장이 집중될 수 있는 뭔가 그게 없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올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뭐 춤을 추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약간 이슈가 공백 끼는 상태다. 이슈 공백기다. 네. 이슈 공백기는 그러면 뭐 10월 말씀하셨던 28일 말일까지 공백 상태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나올 게 뭐가 매수 일정상 기회가 있을까요? 있을 건지 아니면 예. 뭐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계속 처지고 이러면 약간 근데 오히려- 처지고 이래도 약간 한 달간의 간격이라는 네네. 거는 뭐 그건 또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기간이죠. 왜냐면 오히려 지지부진하다. 더 네. 늘어져 버리면 더 알겠습니다. 늘어져 버리면은
이 김이 더 슉슉슉슉 조금씩 빠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서정진 회장님의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희망의 어떤 희망 고문과 같이 함께하는 어쨌든 주가만 이 매수 청구권 위쪽으로 올라와주면 오히려 희망이 더 생기는 쪽이 알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좀 남았고 이 뉴스 자체가 시장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뉴스에 집중할 만한 건 좀 아닌 것 같다. 지지부진한. 네. 오히려 10월 23일, 28일 봐야겠다. 이 정도로 결론이 될 것 아니다. 같습니다. 어차피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초강성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된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중국 하웨이 스마트폰 뭐 언팩이라고 하나요? 해체 뭐 이런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웨이 덫에 또 SK 하이닉스가 걸리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투자하신 분들 이런 거 감안하고 이미 들어오신 걸로 아, 그래요?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아닌 분들이 계실까요? 요즘에 이런 정보화 시대에서 이런 거는 다들 알고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난이도의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 다들 알고 있고요. 계속 뭐 이거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 미국의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두 번을 꼬아가지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하려고 일부러 이걸 작업을 했다.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진실을 안다고 투자에 도움도 안 돼요.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 수혜주로 해가지고 먼저 가버렸다는 얘기죠. 이격이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진실은 여부랑은 상관없이 이런 이슈가 발생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락의 핑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열이 받는 거죠. 지금 괜히. 그 미국이 잘못했는지 중국이 잘못했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따리상이 여기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보따리상이 아니 아모레퍼시픽 그 설화수 화장품이나 사가지고 왜 여기 보따리상이 여기 왜 등장을 해가지고 보따리상들이 뭐 이걸 사다가 팔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봐도 너무나 많이 걸리고 있죠. 중국이 지금 막히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싹 다 빼가고 있어요. 엔지니어들한테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녀의 3대손까지 먹을 돈을 다 제공을 하면서 다 빼가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나왔죠. 공장을 그대로 통째로 베껴가지고 똑같이 짓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예. 반복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IT주를 투자하는데 생각해야 될 변수가 너무나 많아지는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지난주에 사실은 변동성이 조금 심했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이번 주는 조금 뭐 약간 안정이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SK 하이닉스가 싸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가 참 난감해요. 삼성전자가 확실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항상 그런 거잖아요. 뭐 전체적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 둘이 같이 나가서 뭐 외세와 경쟁을 해야 되지만 네. 둘의 입장에서 하나가 죽으면 지금 당연히 한 명이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격도 덜 벌어진 데다가 이제 엔비디아와 AMD를 둘이 잡았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그동안 그 못 갔던 부분에서 지금 좀 이격이 메꿔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 지금 수급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둘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이 이걸 또 미리 알았나 모든 거를. 근데 미리 이런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정반대로 수급이 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알았나, 뭐 미스터 마켓이 다 알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악재죠. 알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잘못한 건 하나 더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 화웨이의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지금 나온 그 모델 있죠. 수많은 모델 중에 일부일 뿐이고 그거 발견됐다는 저기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금.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몇 개 되지도 않고 침소 봉되고 그건 상관없이 그냥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의 핑계가 조그만 악재만 나와도 그냥 하락의 핑계거리가 되고 공매도에 눌릴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는 기분이 나쁘죠. 왜 삼성전자 건 발견이 안 됐대? 이러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가 비중이 높은데 왜 보따리 상들은 삼성전자 걸 안 가져고 왜 우리 것만 하필 발견이 된 거야?
이게 불만이 많으세요. 근데 뭐 불만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로 뭐 그렇죠. 네. 비중을 좀 SK하이닉스에서 그렇죠. 이득이 나신 분은 이제 그걸 실현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들어가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SK 하이닉스에는 뭐 잘못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포인트이고 안 그래도 조금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삼성전자의 어떤 반사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인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의 전략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저번 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수익률 게임 하실 분들은 무조건 로봇줄을 가야 된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명히 1번 타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때 말씀드릴 때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이 상장 이 건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딱 스케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11일에서 15일 날 기관 청약을 해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막 뭐 서로 가격을 내 가지고 거기서 공모가가 결정되면 이제 일반 청약이 들어가겠죠. 근데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저는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서 11일, 15일 날 두산 로보틱스 기관 청약 일정 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하여 특히 이런 협동 로봇, FMB에서 일하는 뭐 루니, 뷰노, 딥노이드도 결국 한 덩어리에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번 타자인데 여기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잘 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팔면 되는데 후발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너지면 바로 날리셔야 돼요.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진짜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익률 게임에 참가하실 분들은 마지막 그 유종의 미를 11일에서 15일 날 거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9월 11일이네요, 이제. 예. 그렇죠? 이번 주 안에 네. 그렇죠. 단기 고점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RSI가 83.33입니다. 월봉에서 너무나 과열권이기 때문에 실현을 하시고 1번 타자가 무너지면은 4, 5번 타자는 아예 타석에 들어서 기회조차 안 온다. 네. 그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률 게임 말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천천히 돌아서고 있는 반도체. 네. 오히려 이런 그 이슈들이 불거지고 막 불확실하고 막 이럴 때 오히려 담아놓는 전략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히나 지금 로봇 섹터에서의 투자 전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정리해 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